지호님께서 YTN에서도 김홍걸 씨는 여전히 열민당을 까다라고 하셨는데 그 영상 저도 봤어요. 프로그램을 기획하시는 분의 어떤 의도는 어떤 그 충돌을 보여줌으로써 시청률을 땡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간단하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 거기에 박지훈 변호사가 사회자로 앉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두 분을 충돌하는 어떤 그런 두 분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그 어느 쪽이 훨씬 더 논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쪽이 훨씬 더 국민들 편에 서 있고 말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오히려 대비적으로 잘 보여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사 안드로메다 맞습니다. 최강욱 당선자의 그 당시의 이야기들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 그 윤석열과 그 똘마니들의 어떤 그런 썩어빠진 짓거리들에 대한 준엄한 어떤 그런 경고의 메시지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아작을 낼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결의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 김홍걸의 그 출연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그 어떤 것들도 하나도 앞뒤도 맞지도 않고요. 하나도 앞뒤도 맞지도 않고 그냥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뭐 사과 따위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미 예상을 했고요. 예상을 했고 그 애가 말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 일단 가장 크게 말할 수 있는 게 순서와는 관계없이 어떤 이야기 순서와 관계없이 그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부분은 그 프로그램 한 마지막 정도에 나왔던 것 같던데요. 그 뇌물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다, 관심 두지 않는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피식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 그 뇌물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사실이고요. 그 뇌물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착복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누군가의 다른 어떤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그 기업의 어떤 이익을 봐주기 위해서 받았던 뇌물인 것은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반성한다라고 얘기해야죠.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정확하게 말을 할 거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죠.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을 알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앞으로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뇌물방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뇌물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자의 공직 임명이라든지 선출직 공무원의 어떤 제한을 거는 어떤 법안을 만약에 누가 냈을 경우에 거기에 과연 김홍걸은 찬성을 표를 던질 것이냐 반대표를 던질 것이냐도 굉장히 관심사예요. 저의 관심입니다. 그 맞는 거 아닙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그것이 공직에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누군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불법적인 뇌물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뇌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어떤 그런 정의 담기엔 어떤 그런 거 말고요. 뇌물 36억이면 이건 뇌물이에요.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정을 듬뿍 담은 우리의 어떤 그런 사람 사는 사이의 정의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 정도의 금액을 받은 사람이 그 공직에 진출을 하거나 그때가 언제였던 10년이 지났던 20년이 지났던 30년이 지났던지 간에 뇌물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공직에 진출하거나 선출직에 나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과연 옳은 것입니까?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게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뇌물 받았으면 그냥 끝나야 됩니다. 그냥 사인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본인의 이익을 찾아먹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어떠한 이야기도 절대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고 국민들에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미 한번 그런 전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받았고 본인 입으로 인정을 했고 한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국민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소리를 이제 그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머릿속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인 겁니다. 그게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별계로도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던 철모르던 시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자신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반성을 했고 많은 성찰을 했고 오늘날에 내가 있을 수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말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만 나오면 그냥 저런 식으로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뭉개고 넘어가죠. 따라서 확실히 저런 뇌물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출직이나 어떤 그런 공직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법안이 만약에 올라온다고 했을 때 찬성을 던질 것이냐 반대를 던질 것이냐,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기를 쓰고 저것은 분당이네, 저것은 제2의 국민의당이네, 일단 개소리를,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자꾸 하느냐. 그 옛날 과거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안드로메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 중에 거기에 사실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사람이 김원걸이 뇌물 받고 찌그러져 있다가 다시 사람들에게 그 존재감을 부각을 시키고 다시 정치권에 되게 숟가락을 들고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안철수가 그 이호 여사를 찾아가서 예방을 드린 다음에 이호 여사가 자신을 응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안철수는 그 분당이고 이것은 실질적인 분당이고 탈당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사실은 그런 처음 숟가락을 들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큰 공을 세운 거죠. 자기 딴에는 자기가 어머니의 어떤 자신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대변을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기가 어떤 커다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그게 언제냐면은 2016년도입니다. 2016년. 그거 언제냐면은 20대 총선 때예요. 20대 총선 때. 20대 총선 때 왜 그렇게 들고 나왔느냐. 그때도 이미 사실은 정치의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 20대 총선에서 사실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때 비례 쪽에 끼고 싶었겠죠. 네. 그때 비례 쪽에 끼고 싶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때 실패했죠. 네. 그때 실패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그 김종인이 그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당연히 끼지도 못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못 끼죠. 그러다가 이번에 21대에 그 비례대표에 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공을 세우기 위해서 또다시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때 당시 프레임을 그대로 들고 와서 열린민주당에다 갖다 대는 거죠. 열린민주당의 어떤 그런 의미나 이런 것들을 국민의당에다가 투여를 시킴으로써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자신이 어머니의 말씀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단계 뛰어 올랐듯이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면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똑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더 부각시킬 수 있다라고 스스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국민을 병신으로 하는 거죠.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 말이 맞고 자기 말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국민들이 모두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그런 공을 세우고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상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놨으니 지금도 그 말에 대해서 물리려고 하지도 않고 미안한 감정도 전혀 없고 그냥 이것은 정치야. 정치를 잘못 배운 거예요. 정치를 완전 잘못 배운 겁니다. 정치를 똥으로 배운 겁니다. 정치를 똥구멍으로 배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수사라든지 정치적인 스탠스가 혹은 그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의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 그게 정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게 거짓이어도 그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여론에 맞지 않아도 자기 위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치력을 얻으면 그게 정치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의 전부입니다. 그게 다예요. 별것도 없고.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 올라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외에 했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마찬가지예요. 싹 다 마찬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와서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정도 뇌물을 받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명예를 들먹이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그 뇌물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크게 평가를 받아야 할 김대중 정권이 국민들의 또 외면을 받고,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그때 만약에 노무현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정몽준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지지율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노사모가 그렇게 결집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에 정몽준이 그렇게 틀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정권이 재창출되었을까요? 정권이 재창출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오열을 하셨을까요? 어린아이처럼. 내 몸에 반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무너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들이 셋이나 있었지만 정말로 자신의 어떤 그런 뜻을 이어줄 수 있는, 자신의 생각하고 있는 정치에 대한 뜻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정치적인 나의 아들은 노무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자기 몸에 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죠.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민주당의 어떤 진보 진영과 민주당에 대한 위기를 주고 등에다 칼을 꽂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최규선 게이트와 함께 같이 묶여가지고 뇌물 받았던 자신입니다. 김원길입니다. 김원걸이에요. 김원걸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 모든 어떤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 그리고 선대 대통령들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그것들의 의미, 모든 걸 다 따져봤을 때 김원걸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과연 있느냐. 단순히 그 생체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과연 자격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숟가락 쳐들고 들어왔으면 한 숟가락 퍼먹고 한쪽에 찌그러져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민족 통일, 민족 화합, 그딴 거 얘기하던데, 그거 본인 아니어도 할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할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줄 서 있습니다, 지금. 훨씬 더 전문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어도 지하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연구하던 사람들, 그 누구도 봐주지도 않고 빨갱이로 몰리고, 그리고 간첩으로 몰리는 순간에서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그 일에 매진해왔던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김원걸 아니어도. 숟가락 딱 들고 들어와서 한 숟가락 떠먹었으면 한 숟가락 퍼먹고 한쪽에 찌그러져 있어라. 저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